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살론이라는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살론은 이제 ICLR 2024에 업셋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그 언러닝 메소드를 제시한 논문입니다. 머신 언러닝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본 논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 언러닝의 이제 목적으로는 원치 않는 그런 데이터의 영향을 제거하면서도 기존 모델 성능을 유지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살펴보자면 이런 민감한 데이터의 정보를 이제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저작권적인 문제를 좀 저작권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함프한 컨텐츠를 이제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언러닝 방법 중에 가장 옵티멀한 방법으로는 사실 저희가 원치 않는 데이터셋을 전체 데이터셋에서 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학습하는 그런 리트레인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방법은 명확한 리미테이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그런 라지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원치 않는 데이터셋, 민감한 데이터를 이제 빼내고 처음부터 다시 학습하는 거는 상당한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 즉 그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게 이런 리트레이닝 베이스드 언러닝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이런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어프록시메이트 언러닝 메소드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좀 빠르면서도 정확한 언러닝을 하면서 좀 실용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프록시메이트 언러닝 메소드도 좀 성능의 변동이 좀 크다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 먼저 살펴보자면 어,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머신 언러닝 메소드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런 언러닝 메소드들의 이제 한계점들을 좀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면서 제시한 이런 머신 언러닝의 메소드들 제시한 메소드를 통해서 이러한 현존하는 메소드들의 한계점을 좀 완화시키고 그런 메소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제시한 이런 살룬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7가지의 베이스라인을 통해서 성능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도 이제 2가지의 베이스라인을 삼고 이제 효과성을 이제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러닝 메소드들이 사실 주되게 연구된 좀 태스크적인 걸 보자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주되게 좀 적용을 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제너레이션 분야에서도 이런 언러닝 메소드를 필요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어떤 아티스틱한 스타일을 입힌 그런 이미지를 생성해서 저작권을 침해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드티 같은 이런 함프한 컨텐츠를 생성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걸 막기 위해서 언러닝 메소드들이 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치만 아무래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주되게 연구가 되었던 방법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제너레이션 분야에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특화된 그런 언러닝 메소드를 적용했을 때는 충분치 않는 성능을 보인다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좀 저자들은 이 아래 같은 질문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저자들이 결국 하고 싶었던 연구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도 둘 다 이제 효과적인 머신 언러닝 방법을 이제 연구하고 이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주되게 이제 제시한 방법 중 중요한 게 이제 웨이트 셀리언시라는 건데요. 이 웨이트 셀리언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웨이트로 시프트를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 셀리언시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이런 랜덤 라벨링,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던 메소드들의 좀 성능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셀런시와 얼러닝을 조합해서, 그러니까 이런 줄여서 살론이라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퀘스천에 부합하듯이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제너레이션에서도 효과적인 머신 얼러닝 메소드를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메소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프리리미널이나 그리고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제너레이션에서의 이런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D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의미하고 DF는 포겟팅 데이터셋, 그리고 DR은 리메이닝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타 O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모델의 파라미터를 의미하고요. 세타 U는 이제 얼런드 모델의 파라미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런 얼러닝 이런 메소드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클래스 와이즈 포겟팅. 이 클래스 와이즈 포겟팅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클래스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요. 랜덤 데이터 포겟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이제 랜덤 셀렉한 그 데이터의 영향을 제거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얼러닝 이밸루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풀스택을 사용했다 합니다. 그래서 풀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러닝 어큐러시, 멤버십 인프런스 어택, 리메이닝 어큐러시, 이제 테스팅 어큐러시, 런타임 이피션시 총 5가지의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퓨전 모델에서의 약간 어떤 목적을 좀 살펴보자면, 얼러닝의 목적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함프한 컨셉, 뭐 누디티 같은 게 있겠죠. 이러한 컨셉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좀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타를 이제 찾고, 대신에 동시에 이제 기존 성능,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뭐 퀄리티라든지 그런 생성 능력에 있어서 유지할 수 있는 성능 유지를 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그 MU 연구되어 왔던 MU 메소드들에서의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주되게 사용되는 그런 얼러닝 메소드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닝 데이터셋을 통해서 그냥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그런 메소드이고요. 랜덤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어쩐 저희가 뭐 타겟 클래스가 있다 할 때 포겟팅 해야 하는 타겟 클래스가 있다 할 때 그 클래스 이외의 클래스로 이제 로스를 잡아서 파인 튜닝하는 세타오를 파인 튜닝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어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 포겟팅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그레디언트 어센트 즉를 이제 통해서 이제 파인 튜닝하는 그런 메소드이고, 인플루언스 얼러닝 같은 경우에는 DF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인플루언스 펑션을 통해서 이제 얼러닝을 합니다. 그리고 에런 스파스 MU 같은 경우에는 에런 정규화를 통해서 그 웨이트 스파시티를 이용한 그 얼러닝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첫 번째 그 MU 메소드들의 문제점을 제기한 게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폴게팅 데이터가 엄청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 때 기존에 있던 이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언러닝 메소드들이 되게 폴게팅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성능 갭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 표에서 나타나는 수치들은 그 기존 언러닝 메소드들을 적용했을 때 성능에서 이제 리트레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폴게팅 데이터셋을 빼고 다시 학습한 모델의 성능의 차이의 절대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0%와 50%를 비교했을 때 기존에 있던 언러닝 메소드들은 큰 폭의 좀 갭이 존재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자들이 제시하는 이런 쌀룬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폴게팅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갭이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자들이 제시하는 게 이제 Generality Limitation인데요. 이 피규어에 보시다시피 이 GA, Gradient Ascent랑 랜덤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폴게팅은 잘 하지만 이게 폴게팅 하지 말아야 할 클래스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깨지는, 즉 오버 폴겟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FT랑 이제 에런 스팔스 메소드도 피규어를 살펴보면은 애초에 그냥 폴겟을 잘 못하는 그런 언더 폴겟 같은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되어 왔던 그런 언러닝 메소드들의 좀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제 저자들이 제시하는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일단 폴게팅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활용하는 건데요. 즉, 이 폴게팅 데이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이 MS라는 그 웨이트 셀리언시 맵을 구하는 겁니다. 이때 구하는 방법으로는 하드 스레시홀딩 오퍼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즉, 폴게팅 데이터에 대한 로스의 그레디언트가 어떤 스레시홀드보다 크다면 이제 엘리멘트가 1로 채워지고 반대로 작다면 0으로 채우는 그런 어떤 마스크 같은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 셀리언스 맵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거는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웨이트 셀리언스를 통해서 모델의 특정 영향력 있는 웨이트로 이제 시프트하는 그런 그런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MS라는 그런 셀리언스 맵을 구했다면은 이런 이퀘이션 4번에 보시다시피 이 앞에 엘리멘트 와이즈로 이렇게 곱셈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앞텀과 뒤텀을 좀 하나씩 살펴보자면 앞텀이 의미하는 바는 저희가 구했던 폴게팅 데이터 셋을 이용한 로스의 그 그레디언트를 이용했다 보니까 즉 저희가 폴겟하고 싶어 하는 특정 웨이트만 업데이트 한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그 스레시홀드보다 작았던 얘들, 걔네들에 한해서는 폴겟 데이터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MS 1에서 MS를 빼줌으로써 기존에 있던 파라미터를 유지하겠다. 그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5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전에 이 MS 셀리언스 맵을 구할 때 사용됐던 로스를 의미하는데요. 즉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의미하게 되고 이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MSE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앞전에 이렇게 구한 세타 U를 사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폴게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자들이 기존에 존재했던 메소드들 중에서 그 랜덤 라벨링 메소드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첫 번째 로스를 살펴보면은 이 앞텀에 있는 노테이션을 보면은 폴게팅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로스 텀인데 보면은 y 프라임은 y랑 같지 않다라는 노테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타겟으로 삼는 클래스 이외의 클래스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로스로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디텀에 알파만큼의 이제 스케일이 붙은 디텀이 있는데 노테이션을 보게 되면은 dr 즉 remaining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어 약간 레귤러라이즈 텀이죠. 그러니까 기존 성능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레귤러라이즈 텀을 이제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랜덤 라벨링 메소드를 접목시켰는데요. 보시다시피 폴게팅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셉을 타겟 컨셉에 해당되는 얘랑 이제 이외 컨셉에 해당되는 얘 이제 차이만큼 업데이트하면서 폴겟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텀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 성능 유지를 위한 레귤라이즈 텀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을 때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제너레이션에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 로스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 이 로스 텀으로 업데이트 할 건데 이 업데이트 되는 파라미터들은 저희가 앞전에 구했던 세타 u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 u는 또 의미하는 게 이제 ms 셀런스 맵을 통해서 어떤 폴게팅 데이터셋에서 중요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중요한 웨이트 말고 다른 이제 덜 중요한 웨이트에 대해서는 기존 파라미터 이제 유지하겠다. 이제 이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폴게팅 데이터에 영향력 있는 파라미터는 이렇게 제시된 로스를 통해서 업데이트하고 이제 리메이닝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을 유지하게끔 그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겠다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셋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는 CIFAR10을 사용하였고 모델은 레지넷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5가지의 베이스라인과 이제 2가지 베이스라인을 추가로 하는데요. 사용되는 메소드는 이제 바운더리 언러닝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밸루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풀스택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5가지의 지표를 이용해서 성능을 이제 평가했다 하고요. 이 제너레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경우 이제 이미지넷의 서브셋을 활용을 하고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 베이스라인은 이제 ESD, FMN을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이 이밸루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언러닝 어큐러시 그리고 FID를 사용했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 언러닝 성능을 보자면 5가지 지표,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하는데요. 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건 이제 폴게팅 데이터가 10%일 때, 오른쪽은 50%일 때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살룬의 성능을 보면은 다른 메소드들과 견져봤을 때 더 높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성능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양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와 50%를 비교했을 때 살론 같은 경우에는 큰 갭에 약간 갭 차이가 훨씬 좀 적은 그런 양상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넷의 서브셋을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기존 베이스라인 성능보다 좀 높은 성능을 좀 띄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어, 이제 이런 성능을 좀 봤을 때 사실 이 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퀘스천으로 남기고 그 퀘스천을 좀
해결하고자 했던 방식이 결국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둘 다 접목시킬 수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메소드를 이제 제시를 하고자 하였었는데, 그 퀘스천에 부합하듯이 성능 평가를 좀 보면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성능 유지를 잘 하면서도 이제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이제 나타내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실험을 봤을 때 이 I2P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I2P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누드티 그리고 뭐 바이올런트 아니면 뭐 피가 흐리는 그런 이미지와 어, 프롬프트의 쌍으로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좀 보는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정성적으로 봤을 때 다른 메소드 베이스라인 메소드랑 이제 기존 오리지널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이 살론이라는 메소드가 훨씬 이런 누디티 같은 게 이제 나오지 않는 함프한 이미지가 생성이 안 되는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누디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신체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 약간 그런 걸 평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살론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훨씬 더 적은 수의 신체 노출을 이제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디티도 잘 이레이징하는, 그러니까 뻘게팅하는 그런 양상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클루전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MU 모델의 좀 리미테이션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하면서 이제 셀러런스 언러닝 메소드를 제시를 하였고, 이런 제시된 메소드 살론이라는 메소드는 그러니까 모티베이션과 부합하듯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론이 약간 그 여러 가지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통해서 효과적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